네, 안녕하세요. 약드라이브의 칼로리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약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 백신을 맞게 되면 항체가 형성이 됩니다. 이제 이 과정에서 열과 어떤 염증이 동반이 됩니다. 굉장히 일반적이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뿐만 아니라 모든 백신을 맞았을 때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부작용이야 이런 생각보다는 이제 몸에서 항체가 잘 만들어지고 있구나, 공장이 잘 가동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반적인 과정에 있어서 드시는 약물이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먹는 진통소염제, 보통 엔세이드라고 얘기하죠. 스테로이드가 아닌 진통소염제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스테로이드, 면역 억제제, 이런 약물을 복용하시고 계시다면 이 약들은 이 염증 반응을 좀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약물들이기 때문에 항체를 만드는데 조금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약물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약물 치료를 또 하셔야겠죠. 백신 맞는다고 해서 이 약물 치료가 필요한데 이거를 절대로 드시지 말라, 백신 접종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항체 형성률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약물 다 끊으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약물을 드시고 있다 하더라도 항체 형성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항체가 좀 덜 형성될 확률이 좀 있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만들어진 항체가 어떤 백신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에는 사실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약물을 드신다고 해서 항체가 안 만들어진다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가급적이면 이런 약물의 치료가 꼭 필요하지 않다거나 조금 대체할 수 있는 약물이 있다면은 선택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진통소염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관절염 치료제로서 거의 평생 드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약물이 꼭 필요하다면 드셔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소염작용이 없는 진통제로 바꿔서 드신다든지 그럴 수 있겠고요. 혈전 때문에 굉장히 요즘 이슈죠. 혈전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백신 접종을 안 하시겠다는 분들도 있고, 이제 모든 백신 접종 이후에 혈전이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은 다 있고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이슈가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백신 접종한 이후에 생기는 혈전이 혈관을 막으면 다양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에 생기는 혈전은 지금 보고된 바로는 좀 특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혈전이 생기는 데 있어서 혈소판의 감소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혈소판은 혈전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인데, 혈전이 생기는데 혈소판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입니다. 아직까지 왜 이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상이 우리가 이제 헤파린이라고 피가 굳지 않게 하는, 그러니까 혈전을 없애는 그런 역할을 하는 혈액응고제를 우리가 약물을 많이 쓰는데, 그런데 헤파린을 맞은 분들 중에 일부는 혈소판이 감소되는 이런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죠. 코로나 백신으로 인한 혈전의 생성되는 과정이 헤파린 치료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이런 양상과도 굉장히 좀 흡사하다, 비슷한 기전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먹고 있는 약물 중에 혈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약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피임약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젊은 여성분들한테 혈전의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피임약에 영향이 있지 않느냐라는 또 의심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제 피임약의 대표적인 부작용 중에 하나가 혈전 생성이거든요. 또 우리가 혈전 억제제를 또 많이 드시죠. 아스피린 같은 게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혈전과 관련돼 있는 약물들을 많이 복용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약물들을 드시는 분들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으실 때에는 일반인들보다 세심하게 관찰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알려져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더더욱 세심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미 뭐 다 알려져 있다면 뭐 바로바로 대처를 하겠지만, 혈전이 발생했고 이 혈전이 생긴 양상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혈전과 관련되어 있는 약물을 드시는 분들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혈전이 생기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은 다음에 아스피린을 복용하면 혈전 안 생기지 않느냐,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또 얘기들을 또 하기도 하지만, 백신 이후에 혈전이 생기는 양상이 일반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섣불리 이런 약물을 드시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우려되는 바가, 또 이상한 소문이 돌아서 야, 아스피린 먹으면 혈전 안 생긴대, 코로나 백신 맞고 나서 뭐 아스피린을 다 사서 드신다든지,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아직까지 정확한 이제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어떤 반응들에 대해서 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피임약을 복용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이제 혈전이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한 연구들, 또한 혈전 억제제를 복용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혈전이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역학조사들이 분명히 이후에 데이터가 쌓이면 나오고 발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염증과 혈전과 관련되어 있는 약물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저도 이제 4월 말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조만간 접종하시겠죠. 또 약물을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신 분들은 백신 접종 이후에 조금 더 세심하게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